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2월 26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2020년 암호화폐 시장 4대 트렌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 전망 3,000달러 이하로 다시 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가가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 분석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개월을 앞둔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는데요. 가격의 영향력은 어떻게 진행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 전망에서 이제 3,000달러가 깨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빌 체리슨이라는 암호화폐 분석가가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주요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주봉성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200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모두 다 이 200주 이동평균선 위쪽에서 비트코인이 가격을 형성하고 여기를 지지를 계속 받아왔었다 라는 부분을 주요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EMA 선도 여기서 중요하게 또 바라보고 있는데 200EMA 선과 그리고 그 200주 이동평균선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모아지는 시점이 오는데 그때가 6,000달러 선, 5,900에서 6,000달러 선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이제 조정을 단기적으로는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격대가 다시 한번 지지받는 선이 이 6,000달러 선, 이 200주 이동평균선이랑 200EMA 선이 같이 있는 그 선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지금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이렇게 삼각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이 저점은 높아지는 상황, 그리고 고점에서는 계속 그 저항을 받는 상황들이 조금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이 모아지는 형태에서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순식간에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빌 체리슨의 분석은 결국에는 한번 바닥을 지지받는 형태가 한 번 더 나오고 위쪽을 한번 테스트하는 몇 번의 테스트 과정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상향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RSI로 보더라도 RSI가 이 과매도 국면까지 한번 진입을 하고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이 전 저점에서 한번 이렇게 과매도 국면까지 한번 쭉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왔었고 이때에도 한번 나왔는데 이 구간을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빌 체리슨 같은 경우는. 근데 과매도 국면까지 한번 떨어질지 아니면 위쪽으로 그냥 상승을 할지는 이거는 좀 예측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그러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7,189달러 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밑부분이 지금 이제 강력한 저항선으로 지지선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7,100달러에서 7,200달러 사이, 이 사이가 지금 주요적인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는 라인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일어나는 게 지금은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뚜렷한 반등세라고 나오기는 아직 그렇게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 바닥에서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는다면 추가적인 하락세까지도 염두를 하고 바라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암호화폐 시장 4대 트렌드를 지금 분석한 게 있는데요. 디지털 자산 데이터 플랫폼 크립토 컴페어의 최고 경영자인 찰스 헤이터가 내년 암호화폐 시장의 4대 트렌드를 전망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암호화폐 시장은 새로운 영역으로 확정을 해나가는 거다는 건데요. 이 새로운 영역들의 이제 예를 들자면 그 인기 스포츠웨어 제조사인 뉴밸런스가 있죠. 글로벌 공급망에서 이 카르다노의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스포츠웨어 제조사인 이런 쪽에서도 이 글로벌 공급망에 이런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사용한다는 게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몰타의 카지노 관리 당국은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 전체적으로 지금 암호화폐들이 많이 퍼져갈 가능성들을 확장해 나가는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암호화폐 파생 상품의 산업의 접근성과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실제 후오비와 OKX, 바이낸스 등 메이저 거래소가 암호화폐 파생 상품 시장에 뛰어들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이와 같은 경쟁 양상은 2020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벡트나 이런 다른 그 파생 상품 이제 거래소들이 늘어나고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탈중앙화 금융인데요. 이 DeFi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탈중앙화 금융이 금융혁신의 온상이 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올해 암호화폐 DeFi 프로젝트들의 총 가치는 6.5억 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 DeFi 프로젝트의 성장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커스터디 솔루션인데요. 이 수탁하는 겁니다. 암호화폐를 이제 그 보관하고 수탁하는 이런 솔루션인데, 이 기업과 큰손 투자자들의 암호화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했을 뿐 아니라 이 스테이킹,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일정량을 지분으로 고정시키는 행위로 이제 법정화폐 저축 이자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그 스테이킹을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지원해주는 거죠. 이 서비스까지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내년에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현재 이자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이런 커스터디 서비스를 통해서 이 스테이킹을 통해서 만약 이자를 받거나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거에 대한 수요도 꽤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찰스 헤이터 이 전망을 했던 이 최고 경영자는 전반적으로 올해 디지털 자산 클래스의 모범 사례가 하나둘 등장하며 산업이 성숙해지고 있음을 증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네 가지 긍정적 흐름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은 큰 관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른 또 그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인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지금 현재 가격 이 선을 중요한 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들을 첫 번째 열어놓고 있고, 이게 이제 7,200달러선 이쪽을 지지받는다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첫 번째가 6,900달러 선, 여기가 이제 키 서포트 레벨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게 된다면 6,687달러 선까지 하락을 내다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제 이 변곡점은 7,120달러 선을 여기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 비시코라는 암호화폐 분석가의 분석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120분봉으로 지금 바라본 겁니다.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 흐름을 이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을 지금 완성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이제 골든피쉬가 있을까라는 건데, 이쪽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가 이제 바이존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
패턴, 이렇게 된 숄더 패턴이 지금 이 어깨 부분이 지금 완성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형태, 이 형태가 완성이 만약 된다면 추가적인 더 큰 상승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겠죠. 만약 이게 역헤드앤 숄더가 완성이 된다면요. 보통 역헤드앤 숄더는 그 바닥 지점에서 이 반등하는 그 패턴으로 많이들 그 분석을 하는 패턴인데요.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이게 완성이 될지 아니면 여기가 무너지고 내려갈지는 이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연말 랠리 물 건너가나 애널리스트 BTC 가격 바닥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들, 비트코인은 소폭 약세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기대했던 산타 랠리는 없었다라고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 분석가인 크립토티스 같은 경우는 이달 초 비트코인이 6,400달러 선을 바닥 삼아 완전히 반등했지만 기술 지표를 통한 중장기적 추세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기술 분석가인 맥스비티 같은 경우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대를 바닥이라고 보는 분석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트위터의 유명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크립토버즈는 최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상대 강도 지수와 가격 차이로 인해서 향후 8,000달러를 향해 가격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트레이더인 스콧도 비트코인의 스토캐스틱 지표를 근거로 해서 현재 비트코인은 과매도 상태로 향후 가격 급등세가 예상된다 라고 분석을 하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 산하 비트맥스 리서치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2020년 전망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2020년에 2,000에서 15,000달러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범위가 너무 넓죠. 2,000에서 15,000이면 이게 뭐 그냥 다잖아요, 지금 현재 가격대. 근데 이제 요런 형태로 분석을 한다는 게 진짜 좀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SEC 월셔 피닉스의 비트코인 ETF 심사 내년 2월로 연기를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월셔 피닉스의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에 대한 심사를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SEC는 월셔 피닉스가 신청한 비트코인 재무부 채권 기반 ETF에 대한 승인 거부 결정을 내년 2월 26일로 연기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월셔 피닉스 펀드는 지난 5월 비트코인 ETF를 위한 규정 변경을 처음 신청했으며 지난 10월에 비트코인 보유고 관련 사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SEC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 승인을 꺼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무려 12회 이상의 거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관은 승인에 앞서 관련 시장의 건전성, 공동 감시 기능, 커스터디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금 포브스 같은 경우도 승인 가능성이 낮다라고, ETF 승인 가능성이 지금 낮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개월여를 앞둔 비트코인 반감기 가격 영향력은 이라는 기사인데요. 세계 최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내년 5월경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겪게 됩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지금 현재 12.5 BTC에서 6.25 BTC로 절반으로 지금 공급량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반감기에 맞춰서 가격이 반등하지 않겠느냐, 급등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많이 분석을 하는데, 지금 블록체인 벤처기업 블록체인 캐피탈은 2019년 암호화폐 시장 현안 보고서를 통해서 2020년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반감기 이후 채굴 비용이 높아지고 난이도가 상승할 것이다. 이는 더 높은 채굴 수익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면 이 디지털 자산 전문 자산 운용사인 코인시어스의 최고 전략 책임자인 멜텀 드미러스는 한 인터뷰에서 내년 5월로 다가온 비트코인 블록 보상 반감기가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현재 시세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됐는지 여부를 이제 궁금해 하는데, 하지만 비트코인 반감기 전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비트코인 시장은 규모 자체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커졌고, 시카고 상품거래소, 벡트 등 암호화폐 선물 및 파생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물 거래만이 가능했던 지난날과 비교해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은 많아졌다. 따라서 비트코인 시장의 방향성은 반감기를 중심으로 좌지우지되던 지난날과 달라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파생 상품들이 이 어떤 방향성을 가든 결국엔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반감기하고 상관없이 가격을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조금 아무래도 불안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지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이 반감기만 있지는 않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선물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조금 덜할 수 있었는데, 이제 선물 옵션이 이제 생기면서 그 영향력이 추가적으로 이 반감기 말고 이 공급량 말고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변수들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지금 변수이긴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지금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이 급상승하는 패턴들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반감기 전보다는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그런 상승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반감기 전에 이게 막 급등할 것이다 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들도 그 한편으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좀 중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번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총재 리브라 암호화폐 페이스북 플랫폼 이용한 불공정 경제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지금 페이스북에 이 리브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견제하는 그런 의견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이 페이스북이 자사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체 솔루션을 홍보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해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라그레트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기존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이 가진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용자에게 더욱 저렴하고 효율적인 결제 옵션을 제공, 금융 포괄성을 개선할 것이다 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 기업이 대형 디지털 플랫폼을 통제하며 자체 상품 홍보로 우위를 점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다른 유사 상품이나 서비스 수요로 이전하기 어려워지는 고착 현상으로 플랫폼 내 타사 서비스 또는 다른 결제 방식 이용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페이스북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정보와 금융정보를 결합할 수 있다는 점도 대등한 경쟁 가능성을 약화시킨다고 짚었습니다. 따라서 규제기관이 이 같은 위험 요인들을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가동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지금 리브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방향성을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규제에 대한 내용들도 앞으로 계속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들이 아마 2020년도에 가장 큰 또 관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스펜서 보가트 2020년 비트코인은 수직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블록체인 캐피털의 파트너
스펜서 포가트가 2020년 비트코인에 대한 그의 예측에 관한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산업은 수직 건설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ICO 및 다양한 코인의 수평적 경쟁 상태였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개방적이고 공개적인 블록체인만이 혁신의 진정한 원동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평적 경쟁의 종말은 비트코인의 아류작인 수많은 경쟁 비트코인 플랫폼이 출시되었지만 현재 시장에서 선택되는 암호화폐는 소수로 많은 개발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와 개발자들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같은 이미 잘 작동하는 플랫폼 위에 다시 구축하는 방식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분산 앱을 위한 최고의 자리를 다시 되찾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이제 알트코인들이 많이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이게 어느 정도 많이 가격이 조정이 된 상태예요. 근데 뭐 이더리움이나 이 부분도 같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결국에 살아남는 그 프로젝트들만 앞으로 더욱더 성장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직의 시대라는 건 결국엔 소수의 이 암호화폐만이 살아남고 거기에서 지금 더 발전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요 IEO 극심한 부진을 보였다. 평균 80% 이상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올해 실시된 주요 IEO 상장가 대비해서 평균 80% 이상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KX가 주도한 블록 클라우드는 상장가 대비 98%가 하락을 기록했고, 바이낸스가 주도한 기프토가 97%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쿠코인이 주도한 멀티 VAC가 비트렉스가 주도한 베리블록은 각각 93%의 하락을 기록했고요. 대부분이 이렇게 큰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들이 상장가에 비해서 현재 가격은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대다수 토큰들이 상장가 대비 80% 이상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낸스가 주도한 매틱은 현재 상장가 대비해서 255% 상승해서 조사 대상 IEO 가운데 유일하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전체적으로 지금 신종 코인들이 다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부분 급격한 하락세를 많이 보여주었다라는 부진한 실적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